(3-3) 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2차 함수는요. 기본 형태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입니다. 자, 얘는요. 저희가 인수분해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a의 x-r, x-s라고요. 자, 이제 저희는 이 인수분해 형태를 보고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어로우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어로우라고 하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이거나 또는 s입니다. 자, 두 번째요. 추계 방정식입니다. 자, 위에서 나온 지어로우 값을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요, 나누기 2를 하면 추계 방정식,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x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y절편도 가능합니다. 자, a 곱하기 r 곱하기 s를 하면 y절편까지 가능한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2에 x 플러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거 보고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지어로우 값은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이 나오겠죠? 자, 추계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1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y절편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자,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어로우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마이너스 6이라고 놓겠습니다. y절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x 서브심의 추리는 1이니까 대충 뭐 요 정도 선을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요. 뭐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니까요. 스탠다드 폼이 있으면 그걸 인수분해 형태로 바꾸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주어진 세 개의 식이 있는데요. 자, 각각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제가 보면 여기에 두 번째 거는 지금 뺐거든요. 여기 부분요. 자, 근데 이게 뭐였냐면 지어로우가 되는 게 이 2차 식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0이 되거나 벡터가 0이 되는 거죠. 아니, 위쪽에선 얘가 0이 되거나 이쪽이 0이 되는 그러한 걸 의미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어로우 값은요. 0이 되는 숫자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은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y절편은요. a하고 r하고 s하고 제가 다 곱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요. 0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0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1은 안 곱할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여기서는 2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4가 나옵니다. x 서브심의 추리는요. 지어로우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나누기 2 해주니까 여기선 1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고요.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자, 이제 벌텍스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x값은 이미 알고 있죠? 자, 위에서 바로 구한 거죠. 자, y값은 어떻게 찾을까요? 위에 있는 식에 x의 자리에 이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5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을 해서 곱해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1 마이너스 3하고 1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도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하고요. 마이너스 0.5 플러스 2까지 해서 서로 곱을 해주면 제가 계산을 미리 다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쪽은 x좌표는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1.5고요. y좌표는 4.5가 나옵니다. 자, 이쪽에선 1하고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5하고 마이너스 4.5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네가 파라볼라냐고 물어봤었는데 2차니까 무조건 다 파라볼라죠. 다 파라볼라 맞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거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어로우 값이 0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벌텍스가 마이너스 1.5하고 4.5 나왔으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나요? y-인터셉트도 그냥 여기네요. 자, 그림을 부드럽게 그리는 건 당연히 어렵죠. 그래도 아무튼 노력은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지어로우 값이.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좌표네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올까요? y절편은요,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되게 다 통과하게 멋지게 그려줘야 됩니다. 잘 그린 것 같네요. 자, 세 번째요. 1하고 마이너스입니다. 1하고 마이너스이면 여기를 잡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0.5하고 4.5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라고 할게요. y절편은 얼마입니까? 4라고 했으니까 하고 보니까 절대 4가 나올 수 없는데요. 그죠? 여기 위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위에 마이너스 2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4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면 1번이 끝이 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식하고 그림 매치시키는 문제거든요. 자, 1번 먼저 저희 지어로우 값을 찾으면 0되는 값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C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D번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쪽이 0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거나 2가 나올 거고요. 이쪽은 2 또는 3이 나옵니다. 자, 1번부터 찾아볼게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온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2하고 마이너스 3 그러면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A 값이 플러스니까 A 값까지 한번 다 따져볼까요? 여기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나오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개 나오는 거 얘하고 얘 말입니다. 저희 이쪽에서 해결이 날 텐데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얘 같죠? 그쵸? 얘가 D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럼 당연히 2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플러스 나온 거 중에서 다시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2하고 마이너스 3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A죠? 이걸로 봅시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네요. 어디 있나요? 10번입니다. 자, 얘는요. 어디입니까? 2하고 3 나왔죠? 2하고 3이면 F가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얘 마이너스 2하고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나온 게 B번이 됩니다. 자, 이제 저러한 형태의 식을 보고 그림을 찾는 건 쉬울 것 같죠? 3번입니다. 지어로우 값이요 2,0하고 마이너스 6,0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3,5가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 식을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할 겁니다. 지어로우가 2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건 자, y는요 a에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6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될 때 저희가 지어로우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식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 A 값까지 채워야 되는데 포인트 3,5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x의 자리에 3을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y의 자리는 5를 넣어서 다시 써보면은요. 5는 a고요. 여기 3-2 하면 그냥 곱하기 1 갈게요. 3 플러스 6 하면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자, 얼마입니까? 9a입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9분의 5가 나왔죠. 자, 이제 저희가 찾는 식은요. y는 9분의 5에 x-2에 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역시 식이 주어졌고요. 저희는 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지어로우 값부터 구해볼게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실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요. 2 또는 2라고 쓸게요. 자, x 써보시면 추리는 2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여기는 0 나올 거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고 얘는 2가 나옵니다. 자, y절편 구할게요. a 값이 다 1이니까 지어로우 값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4고 여기 2 곱하기 2에서 4 나옵니다. 자, 이번엔 볼텍스입니다. x의 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9가 나오고 0,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x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0이고요.
이쪽도 x의 자리에 2를 넣어주면 2-2에서 0 되잖아요.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그림까지 그려볼게요. A번부터 시작합니다. 제로 값이 3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9였죠? 자, 이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제로 값이 마이너스 2 하나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란 얘기죠. 자, y절편은 4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x값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자, C번은요, B번 그래프 꼭 반전 같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2고요. 여기는 4고요. 제로 값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추계 방정식 구하겠습니다. 제로 값을 더하고 나누기 2하는 거니까 여긴 0 나올 거고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3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나누기 2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그대로 4가 오겠죠. 이제 y절편은요, a하고 그 다음에 제로 값을 다 곱하는 거잖아요. 요번엔 a 값이 좀 다릅니다. 자, D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4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두 번 들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18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64가 나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구하겠습니다. 0을 x의 자리에 넣는 거죠. 그럼 여기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0,4가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을 넣어줄 테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고요. 얘도 4,0이 나옵니다. 저희 그림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0,4 갈 거고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마이너스 3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3,0이 지금 벌텍스니까 상관없고, y절편이 18이네요. 그림이 좀 비율은 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4가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4인데, 여기 정도 찍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4,0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6번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저희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의 제로가 4,0, 2,0이란 얘기는 저희가 y는 a의 x-4, x-2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y 인터셉트가 0,1이란 얘기는 자, 1이란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서 1이 나오는 겁니까? a하고요, 4하고 2를 곱해서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a 값은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식을 제대로 써볼까요? y는요, 8분의 1에 x-4, x-2가 됩니다. 자, B번 해볼게요. x-인터셉트라고 이번엔 말을 했어요. 근데 제로하고 x-인터셉트는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y는요, a의 x-4,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y-인터셉트 이번엔 마이너스 1입니다. 저희가 a하고요, 4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값은요, 8분의 1입니다. 자, y는요, 8분의 1에 x-4, x 플러스 2네요. C번입니다. 제로 값이 5,0이랑 0,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니멈 밸류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 그래프는 미니멈 밸류를 갖는 거를 보면 아마 이렇게 생긴 걸 겁니다. 자, 미니멈 밸류란 얘기는요, 저희가 x값을 찾으면 훨씬 더 쉬울 거죠. x값은 여기에서 추계 방정식하고 같으니까 5하고 0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준 2.5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텍스를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2.5하고요. 마이너스 10으로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y는요, a에, 여기서 보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가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은 x-5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x의 자리에 2.5를 넣고 y의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넣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은 2.5a고요. 괄호 열고 2.5 마이너스 5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5가 나오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a가요 1.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쓸까요? y는요 1.6x에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D번입니다. 자, 역시 뭐를 찾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희가 추계방정식이요. 아니면 뭐 꼭지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먼저 여기에서 보면 얘가 5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1을 해주면 이게 1이 나오죠. 그러면 1,6이 이제 꼭지점의 좌표라는 걸 알았습니다. y는 a에 x-5에 x 플러스 3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요 꼭지점의 좌표 1,6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y의 자리에 6이 들어갈 거고요. 자, a고요. x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5 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리고 1 플러스 3 하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식을 쓰면은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3에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요. 볼텍스의 좌표를 주고요. 이번에는 y절편을 줬습니다. 자, 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5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x값을 하나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저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는요. a에 x-5의 제곱이요. 자, 이제 y절편을 구하는 거가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요 5를 곱하고 5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a가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y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x 마이너스 5에 제곱하면 2번의 식이 될 겁니다. 7번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프 보고요. 지하로우 값 찾고 추계방정식이랑 벌텍스 찾으라고 했는데 벌텍스를 찾으면 사실 추계방정식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식을 만들 겁니다. 자, A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하로우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0하고 마이너스 40이 나오네요. 자, 앞에 게 지금 지하로우 값이고요. 자, 이제 벌텍스는 0,40입니다. 0,40이요. 자,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y는 a에 x 플러스 40에 x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죠. 자, 이제 x 값이 0일 때 y 값이 4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0 플러스 40 하면 40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40이겠죠. 거기에 a까지 곱한 값이 4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0분의 1이네요. 저희 이제 식을 쓰면은요, y는요, 마이너스 40분의 1에 x 플러스 40에 x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 가볼까요? 지하로우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0하고 30이 나오네요. 10하고 3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20하고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 20하고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럼 y는요, a에 x 마이너스 10에 x 마이너스 30인데 x의 자리에 20을 넣으면 제가 여기가 10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거기다 a까지 곱한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요 10분의 1에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지하로우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니까 y는요, a에 x 플러스 4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y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요, a에다가 곱할 겁니다. x에 마이너스 1.5가 들어가면 2.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합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2.5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뭐냐면요. a는 0.3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은요. y는 0.32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번입니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하고 3.5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y는 a의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3.5는요. a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는 0.8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식은 y는 0.875에다가요 x 플러스 5, 그 다음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y는 x-2, x-s의 형태가 지금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s의 자리에 한번 3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3을 넣었으면 지어로우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또는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요 자리가 2고 요 자리가 3인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B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 S의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오른쪽에 지금 그려놓은 거는 S가요, 1일 때 또는 2일 때, 그리고 3일 때를 넣었습니다. 자, 3일 때는 지어로우가 2하고 3이었는데, 자,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값 하나가 두 번 찍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1일 때는요, 1과 2가 지어로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지어로우 값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S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식들이 있는데, 자, 빨간색의 자리가 지금 얘이거든요. 보면은 얘가 지어로우 값이요,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자, 얘는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제가 0은 배제해버리고요. x만 썼는데 이 경우에는 지어로우 값이 2 또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그러한 형태로 그려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s의 그 절대값이 커질수록요. 그래프에 그 꼭지점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y-인터셉트가 기본적으로 a 곱하기 s 곱하기 r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에서 s 값이 커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래프에 y-인터셉트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거를 감안하시면 그래프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입니다. 자, x절편은 마이너스 3이랑 5고요. 그리고 y절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라볼라가 y축에 마이너스 75를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 y-인터셉트란 얘기죠. 자, 그거는 마이너스 75고요. 저희 보고 이퀘이션 세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과 5를 통해서 저희가 자, y는요 a에 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y-인터셉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하고 s하고 r을 다 곱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75는요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나오니까 a 값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네요. 자, a는 5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이퀘이션을 쓰면은요 y는 5를 쓰고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제 벌텍스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y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라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추계방 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자리가 되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이 나올 겁니다. 자, 벌텍스의 좌표가 저희 1, y가 나올 건데 자, y값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여기 있는 식에 x의 자리에 저희가 1을 넣어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벌텍스에서 y값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 곱하기 1 플러스 3 하면 4가 나오죠? 자, 다시 곱합니다.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80이 나오네요. 그래서 벌텍스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y는 자,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때때로요 저희가 그 그래프를 보고 또는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저희가 식을 못 만드는 걸까요? 저희가 앞서서 지금 다루었던 걸 보면은요. 자,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어로우 값이 두 개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어로우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로우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뭐 한번 써볼까요? 자, y는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예, 무조건 못 만듭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y는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이 경우에도 안 됩니다. 자, 뭐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쓰고 쉽게 단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저희가 그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a, b, c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0일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0보다 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하로우나 x절편의 값이 두 개가 나오고요. 이 경우엔 하나가 나오고 이 경우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A는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4잖아요. 제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갑니다. B제곱하면 2제곱이니까 4죠. 자, 마이너스 4AC니까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2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x절편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b제곱하면 여전히 4죠. 마이너스 4ac 해주면은요,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어떻다고요? x절편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쓴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x절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찾았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번입니다. 공을 던졌습니다. 자, 공을 위로 던질 건데 그 던진 장소가 땅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25m 정도 높이 위에 빌딩에서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을 던졌더니 2초 후에요. 얘가 45m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2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45m에 도달을 했고요. 자, 몇 초가 지나서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5초가 됐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자, 포물선이니까요. 추계방정식이 있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3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틀림없이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겠어요? 만약에 땅에서부터 공을 던졌고 똑같은 궤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아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이거에 따른 저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요. 제로 값이 한쪽은 마이너스 1이고 한쪽은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 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런데 y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25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5는요.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5를 한 값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이제 제가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5로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마 A, B, C까지는 한 것 같아요. 자, D번에서도 지금 지어로우 값을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어로우 값은 저희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5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볼텍스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처음에 그림상으로 이미 쉽게 끝냈었어요. 자, 2,45가 맥시멈으로 저희 볼텍스의 지금 좌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G에서의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이 그래프 상에서 지어로우의 의미가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까 공을 던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이 최고 높이까지 갔다가 볼텍스의 지점이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이 떨어져서 땅을 칠 때, 자, 그때가 바로 지어로우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은 빌딩 위에서 던졌지만 만약에 빌딩이 아닌 바닥에서 던져서 최고 높이가 45에 되게 이르게 한다면 그러면 네가 바닥에서 던질 때 자, 그때의 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죠. 13번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자가요, 새로운 세단을 만드는데 가격에 변화를 줘서 판매량을 늘리고 싶다고 합니다. 자, 보이는 그래프는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그 잠재적인 수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식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사실 이 지어로우 값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지를 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250이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이 자리는 50이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y는요, a에
마이너스 250이란 얘기는 x 플러스 250이 되겠죠? 그리고 저쪽은 x 마이너스 50이 될 겁니다. 자, a 값을 찾기 위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요, 이 자리가요, y절편이 0,5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a 값을 찾겠습니다. 자, y절편 5는 어떻게 나오죠? a 곱하기 마이너스 250 곱하기 50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500A가 되겠죠? A 값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양쪽을 12,500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A는요, 마이너스 2,50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식은요, Y는 마이너스 2,500분의 1이고요. 그리고 X 플러스 250에 X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자, 이건 A번 문제였고요. B번에서는요, 그렇다면 수익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그래프상에서 보면 맥시멈 값이 여기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요, 가격을 100달러 깎아주는 거요. 자, 마이너스 100달러가 돼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최대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라이언이란 친구가요, 작은 음악 가게를 지금 운영 중인데 이 친구는 CD 한 장에 10달러에 팔고 있고요.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일주일에 80여 장의 CD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CD를 1달러씩 올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판매량이 5장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달러일 때 몇 장이 판매가 되냐면 80장이 판매가 돼요. 자, 11일 때는 75겠죠? 그 다음에 12는 70일 거고 13이면 65에 14면 60입니다. 자, 이걸 가격으로 따져볼게요. 둘이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800이고요. 825, 840, 845 다시 84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13달러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차함수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1달러 올라갈 때마다 5장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럼 5장씩 꾸준히 줄어가지고 결국 하나도 못 파는 이 시기가 되면 80을 제가 5로 나누면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26달러를 받을 때 더 이상 CD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가 26이 됐을 때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어로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차함수니까 분명히 지어로울 값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어디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CD를 하나도 안 파는 그 시점이요. 이게 0이 될 때요. 그때가 되면 수익도 0이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뭐 요 정도 형태가 나오겠죠. 저희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얘가 0이고 여기가 26이니까 엑시스 없이 시메트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하고 26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13이요. 자, 요 자리가 분명히 13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식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y는요, a에 x 플러스 26이니까 마이너스 26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0이니까 그냥 x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a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x가 얼마일 때요? 10일 때요. 자, y는 얼마가 나옵니까? 800이 나옵니다. 자, 이쪽을 정리를 해주면은요, 여기가 10-26 하면 마이너스 16이고요. 거기다 10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60 곱하기 a까지 해서 요게 8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이제 식을 제대로 써보면은요, y는 마이너스 5 하고요. x를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자, 식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이 13이라는 숫자를 구한 방법이 처음에 그냥 수치상으로 1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그거에 따른 가격을 구해봤고, 이거는 절대 지금 10학년 학생이 할 만한 방법은 아니고요. 자, 저희는 지금 2차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건데, 일단 저는 지금 13밖에 안 구했습니다. 이제 x의 자리에다가 제가 13을 넣어서 y값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3이고요. 13 마이너스 26 하면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13 곱하기 13이 일단 169거든요. 그럼 169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니까 이 가격이 8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845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26이라는 수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팔지 않는 이 0이라는 거요. 이거를 생각만 잘 해주시면 그 가운데 값이요. 추계방정식인 13을 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번입니다. 라즈는 배터리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배터리 가격이 10센트 올라가면 일주일에 10개씩 덜 팔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배터리 한 묶음에 5달러고요. 일주일에 700개가 팔리는 상황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Y는 수익으로 두고요. X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X는요, 10센트씩 올라가는 횟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저희가 관계식을 세울 건데, 자, A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Y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 5달러짜리가 700개입니다. 그래서 3,5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몇 번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10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0.1달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5 플러스 0.1x입니다. 한 번 올라갈지 두 번 올라갈지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700은요. 어떻게 되냐면 10x가 되겠죠. 한 번 올라가면 10개가 빠지고요. 두 번 올라가면 20개가 빠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A번을 찾을 수 있고요. B번에서는요, 그럼 기대되는 맥시멈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맥시멈 가격을 알려면 추계방정식이죠. X값을 찾으면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X값을 어떻게 찾았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저희 했을 때요, Y는요, A의 x-r, x-s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추계방정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R값과 S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였었잖아요. 자, 그때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찾았던 거니까 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5 플러스 0.1x가 0이 되는 가격을 찾으면 5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0.1x가 나오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0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요. 700 마이너스 10x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x가 70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추계방정식의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50 하고요. 70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10이 나옵니다. x가 10이 나올 때 아마 맥시멈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위에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요. 5 플러스 0.1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요. 70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 이쪽이 쉬우니까 이쪽이 얼마 나옵니까? 600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요. 6이 나오네요. 그래서 3,600달러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에서는요. 맥시멈 가격을 받는다 하면 그럼 배터리는 몇 개가 팔리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B번 식에서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얼마입니까? 6달러일 때 몇 개가 팔린다는 얘기죠? 600개가 팔린다는 얘기니까 자, 10번의 답은 600개가 되겠습니다. 16번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의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어로봇값 R과 S를 이용하고 뭐 Y 인터셉트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자, A 값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왼쪽 건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 거는 스탠다드 폼입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 거 맞는 거 서로 찾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개를 통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A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2x제곱 플러스 8x 나오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면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얘하고 똑같은 애가 누가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B번도 A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2x제곱이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입니다. 정리합니다. 12x제곱에요.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3입니다. 누가 있나요? 제일 위에 거네요. 자, 얘가 B가 되겠죠? 자, 10번 갑니다. 1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자, 정리할 때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x2부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x2에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2입니다. 자, 오른쪽에 얘밖에 없네요. 플러스 12가. 그쵸? 그래서 여기가 C고요. 마지막 거 합니다.
3 플러스 9x고요.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x 제곱이네요. 역시 x2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요. 플러스 5x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누군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D가 됩니다. 자, 지금은요, 저희가 인수분해를 보고 전개를 해서 스탠다드 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곧 스탠다드 폼을 보고요, 저희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마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린 게 집입니다. 자, 이 집에 백야드에다가 지금 울타리를 칠 건데, 어떻게 칠 거냐면, 이렇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울타리를 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요, 이 친구가 가진 돈은 720달러가 있고, 이 펜스를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미터당 15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울타리를 쳐야지 이 720달러를 가지고 가장 넓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함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보자고요. 720달러가 있으니까 제가 720을요, 나누기 15를 할 겁니다. 얼마만큼의 펜스 길이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얘가 48m가 나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이제 48m인 게 나왔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칠 건데요. 물론 직사각형 모양으로 치기는 하지만 한쪽은 지금 이렇게 집이 있어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세 면만 두르면 됩니다. 자, 이쪽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쪽도 x가 되겠죠. 어차피 같은 길이잖아요. 자, 여기를 y라고 놓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48m가 있는데 48m에서 뺄 겁니다. 뭐를 뺄 거냐면 x가 2번 들어갔으니까 2x만큼을 빼줄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걸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제일 넓은 거요. 자, 그러면 저희가 y를 넓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죠. 가로는요, 48-2x고요. 세로는 x입니다.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을 가면 y는요, x 곱하기 여기가 48-2x가 되겠죠. 자, 딱 놓고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왔어요. 자, x하고 2x 곱하면 이 x 제곱이 나올 거니까 이건 지금 2차 함수입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서요, 지어로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0이거나 또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2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어로우가 한쪽은 0이고 한쪽은 24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죠. 자, 얼마입니까? 0하고 24를 나누고요. 나누기 2를 해준 12가 저희가 지금 찾는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 자리 12를 중심으로요. 그래프는 아마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12일 때 가장 높은 값,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맥시멈이 되겠죠. 자, 맥시멈 값을 찾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저희가 구했던 요 식에다 x의 자리에 12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다시 쓸게요. 자, y는요 12고요. 여기는 48-2 곱하기 12가 되겠죠? 여기가 24가 나오고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값은요 288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 점에 제가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12, 288이 나오는 거고요. 자, x값은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12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12일 거고, 여기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4가 나오겠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요, 720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이 친구가 가장 넓게 백야드를 만들려고 하면 12m 곱하기 24m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3-3 단원을 마쳤고요. 다음 단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